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탐방 프로그램 공대가 좋아의 진행을 맡게 된 MC 최정문입니다. 이곳 캠퍼스에 나와보니까 이젠 이렇게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첫 번째로 찾아갈 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입니다. 과연 기계항공공학부의 학생들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그 궁금증들을 풀어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공대 역사홍보관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서울공대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탐방할 기계항공공학부는 자동차, 고속열차, 항공기 등 우리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학문입니다. 기계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같은 미래 인류의 생활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죠? 아마도 오늘 저와 함께할 미래의 공대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기계항공공학부를 찾아온 손님은 누굴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오고 싶어 해서. 안 힘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높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서울공대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고 싶은 데라서 꽤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 집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온 친구들 이제 5명이 왔는데 각자 이 친구부터 자기소개랑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정효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 기계항공공학부라서 한번 신청해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양정중학교 2학년 마성윤이고요. 서울대 캠퍼스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이현중학교 2학년 이용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대 공대에 들어보시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현중학교 2학년 김기범입니다. 서울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하태경입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에 관심이 많았고 가고 싶은 진로가 기계공학부로 정해져 있어서 서가병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온 친구들 다 정말 기계항공공학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계항공공학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하나, 둘, 셋 출발! 갈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교수님의 미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저랑 같이 왔어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교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연구가 어떤 건가요? 저희 연구실은 그 자연모사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재미난 생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그 중에서도 이제 도마뱀에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도마뱀은 이렇게 벽을 자유롭게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발바닥을 보면은 뭐 끈적거리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잡작새가 있는 것도 아닌데 벽을 이렇게 잘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비가 한 10년 정도 전에 풀렸는데 그 발바닥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아주 무수히 많은 나노 선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그 반데발스 포스라는 걸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이 물질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가 그 이런 아주 무수히 많은 그 나노 돌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털의 그 인력은 되게 작하지만 이게 보통 10의 9승계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거의 자기 몸무게의 몇 배를 들 수 있는, 대충 계산해 보면 1kg을 들 수가 있어요. 1cm by 1cm 면적이. 그래서 자유롭게 벽을 타고 올라갈 수가 있고, 저희가 연구실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오른쪽 화면에 있지만, 이런 그 도마뱀들이 이게 아무 벽에나 잘 붙는데 우리 피부에 붙이는 건 어떨까 이거 생각해 본 거죠. 같은 원리로 우리 피부도 좀 거칠긴 하지만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이런 구조물이 있으면 피부에도 잘 붙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이오 패치라고 그러는데, 이런 도마뱀 발바닥 구조를 모사해서 패치를 만들고 우리 피부에 붙이게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피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장비 중에 혹시 저희가 지금 뭐 시연을 해보거나 좀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죠? 네, 풍뎅이.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딱정벌레라고 그러는데 풍뎅이 일종이죠, 그죠? 저희가 최근에 했던 건 뭐냐면, 이런 풍뎅이의 여러분 날개를 보시면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날개를 보면 이 날개가 어떻게 접힐까요? 날개를 얘네가 곤충들이 딱 접고 고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아주 우연히 이걸 발견하게 된 건데, 이런 구조물들이 있어요. 아주 미세한 털입니다. 한 수십 마이크로 정도의 털이 아래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날개, 겉날개에도 있고, 요 이너 바디, 요 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와가지고 탁 접는 거죠. 그럼 이런 구조가 이렇게 해서 탁 접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옆으로 당기면, 밑으로 당기면 절대로 그렇죠. 밀리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만 위로는 툭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곤충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많은 경우에 곤충들이 이제 어떤 이제 나무에 나중에 땅에 앉아 쉴 때 이렇게 딱 날개를 착 접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슬라이딩이 안 돼요. 미끄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누가 이제 저기 이제 딱 오면은 탁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이런 다기능성 센서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런 곤충의 날개가 접히는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센서를 만든 예가 되겠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금속을 증착을 하고 붙여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아래 위에 금속을 증착한 다음에 이렇게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위에 바깥에서 이렇게 딱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극을 주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좀 붙여놨는데, 위에서 탁 찌르면 이 구조가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변형이 되면 이 접촉 면적이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되면은 보통 저항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어떤 걸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바깥에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런 자극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한번 학생 누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아무렇게나 한번 찍어보세요. 자극을 한번 줘보세요. 예, 이게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는 자극이 이 패턴이 이제 여기 이제 저장이 돼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꾹 누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렇게 뭐 쉬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문지를 수도 있겠고, 그런 자극에 따라서 이 패턴 모양이 달라요. 지금 교수님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들을 자연에서 찾아낼 수 있고, 이거를 정말 많은 분야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께 좀 궁금한 거, 연구실 구경하면서 궁금했던 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생체 모사를 멀티스케일로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 나무를 보시면 나무 줄기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오고 그다음에 나중에 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층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줄기도 모사해야 되고, 이런 조그마한 가지도 모사해야 되고, 잎도 모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랭스 스케일이 다 의미가 있거든요. 도마뱀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비 날개도, 이런 곤충의 날개 구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랭스 스케일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유를 밝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구현을 하려면 우리가 멀티 스케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는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하니까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풀밭을 돌아다니고 가까운데 관악산 등반하시나요? 관악산 등반하고 경복궁 가서 이제 연꽃잎 들여다보고 그러는 줄 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러면 더 좋겠지만 다행히도
요즘은 이제 그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가 또 융합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이제 재료들이 밖에 널려 있어요. 제가 논문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옆에 동료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뭐 특히 생물학 하시는 분, 곤충학 하시는 분, 동물학 하시는 분들, 뭐 식물학 하시는 분들 제가 여쭤보면 무궁무진한 소재거리가 나옵니다. 그분한테 여쭤보면 되죠. 물론 제가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궁금한 거 해결됐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연구실에 다 같이 이렇게 서서 있는데 네. 조금 장소를 옮겨서 편안한 장소에서 이제 학생들의 궁금증을 좀 더 풀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제 연구실에서 자리를 이곳으로 옮겼는데 좀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여기 도서관에 와보니까 뭐 이게 카페 분위기도 좀 나고 좀 더 자유롭게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좀 분위기에 어울리게 이렇게 제가 커피를 한 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시면서 네네. 커피도 자유롭게 드시면서 이렇게 네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네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기계항공공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가요?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기계항공공학, 조금 좁은 의미로 기계공학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 힘을 알잖아요, 그죠?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공기도 흐르고 물도 흘러가고 우리가 힘을 주면은 뭐 물건이 부서지고 이건 뭐냐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걸 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물건을 생산해내고 어떤 경제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그런 학문이 간단히 얘기하자면 기계공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공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공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왜 교수님은 그 많은 것들 중에 기계공학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기계공학을 공부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이제 92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공학과에서 이제 학부 과정을 마쳤고 석사와 대학원을 다 화학공학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MIT라는 공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한 2년 가까이 이제 포스닥을 했어요. 포스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박사 후에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경력을 쌓는 기관인데 그때는 제가 의공학을 했습니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인데 이제 그런 걸 연구하고 이제 서울대에 이제 부름을 받고 부임할 때는 이제 기계공학과로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그런 학문을 공부하고서 기계공학에서 잘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을 여쭤보시는데 저는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넓은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움직이는 것, 어떤 기계 시스템을 다 다루거든요. 기계 시스템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화학공학, 재료, 또 여러 가지 의공학 이런 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을 표현할 때 마치 용광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용광로는 멜팅팟인데 무엇을 집어넣든 간에 다 녹여버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공학은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공부한 학문을 기계공학에서 이렇게 어떤 발휘할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아마 교수님이 가장 긴장을 하셔야 될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지금 이 시간을 제일 손꼽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직접 교수님에게 네.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친구부터 질문할까요? 교수님도 학창 시절에 어려웠던 과목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있으시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체로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 쪽의 지구과학 분야 있잖아요, 그죠? 뭐 행성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갔고요. 공간 감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실력이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어떤 감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성적이 오르진 않았고. 물론 이제 많이 쳐지는 않았지만 책을 좀 많이 읽고 좀
좀 이렇게 독서를 좀 많이 해서 극복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입학할 때 보면 국어 성적이 조금 떨어졌던 거 기억합니다. 학창 시절 때 꿈꿨던 장래희망이 무엇이고 그 장래희망을 꿈꾼 이유가 궁금해요.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 화학 선생님이 되게 저를 이뻐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 화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참 이렇게 잘한다. 그래서 저는 왠지 화학 선생님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 그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화학자. 그게 좀 막연한 제 머릿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교수가 되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기계항공공학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소양이나 능력 같은 건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물리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수학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뭐 기본적인 과정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심화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그 기계공학이라든가 좀 되게 응용 학문을 하는 학생들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좀 심화된 과정까지는 좀 하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조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탐방 프로그램 공대가 좋아해 진행을 맡게 된 MC 최정문입니다. 이곳 캠퍼스에 나와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봄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첫 번째로 찾아갈 학과는 기계항공공학부입니다. 과연 기계항공공학부의 학생들은 어떤 것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지 다들 궁금하시죠?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그 궁금증들을 풀어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공대 역사홍보관입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이렇게 서울공대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탐방할 기계항공공학부는 자동차, 고속열차, 항공기 등 우리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학문입니다. 기계에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학의 기본 바탕이 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로봇,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 발사체 같은 미래 인류의 생활의 중심이 될 만한 그런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죠? 아마도 오늘 저와 함께할 미래의 공대생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 기계항공공학부를 찾아온 손님은 누굴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오고 싶어 해서. 안 힘들었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높아가지고 걱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서울공대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오고 싶은 데라서 꽤 반가워요. 반가워요? 내 집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온 친구들 이제 5명이 왔는데 각자 이 친구부터 자기소개랑 이 프로그램 참여하게 된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포항제철고등학교에서 온 2학년 정효빈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가고 싶은 학과 기계항공공학부라서 한번 신청해서 와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 양중중학교 2학년 마성윤이고요. 서울대 캠퍼스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이현중학교 2학년 이용정입니다. 나중에 한번 서울대 공대에 들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현중학교 2학년 김기범입니다. 서울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상일여자고등학교 3학년 하태경입니다. 저는 서울대 공대에 관심이 많았고 가고 싶은 진로가 기계공학부로 정해져 있어서 서가병 교수님의 연구를 보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온 친구들 다 정말 기계항공공학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기계항공공학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하나, 둘, 셋, 출발! 갈까요? 많이 뭐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보수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대학원에 안 오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요즘 기계공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굉장히 취업의 문이 다양합니다. 뭐 자동차 회사도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이 뭐 엔지니어링 회사 아니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돈을 벌겠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죠. 예,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빌 게이츠 한 사람이 먹여 살리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꿈이 있다면, 이제 그게 엔터프러너십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그런 창업자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루트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학문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바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예,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지만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나가서 반짝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기반 산업 역할을 하죠. 결국 이런 어떤 그 생산과 설계, 모든 그런 국가 경제의 그 기반을 기계공학이 떠받치기 때문에 뭔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새로운 발견을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고 반짝반짝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어떤 그 2등과 같은 역할이죠. 1등이 항상 스포트라이트 받잖아요. 그렇지만 1등은 언제나 긴장 속에 살죠. 그렇지만 우리 기계공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항상 떠받쳐주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는 한,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기계공학은 항상 전망이 밝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이 프로그램명 알고 계신가요?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네, 그렇죠. 공대가 좋아. 네. 자, 이제 공대가 좋아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네. 공대가 좋은 이유를 한 가지로 꼽자면? 뭐 미국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라든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정말 키우고 양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데는 서울공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정말 창의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서울공대에 입학해서 이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월등한 기술을 우리 서울공대가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공대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 역시 그런 꿈을 먹고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 이제 교수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오늘 어땠어요?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많이 유익한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옆에서 정말 많이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교수님 연구도 잘 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공대 기계항공공학부의 서가병 교수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좀 어떠셨나요? 아마도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온 학생들 중에서 미래의 서울공대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감이 드는데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과연 어떤 과를 탐방하고 그리고 또 저와 함께 탐방을 할 친구들이 누굴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기대가 되네요. 그럼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살짝 웃으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서울대 처음 와서 서울대도 둘러보고 또 서울대 교수님도 만나서 유익한 정보도 많이 얻고 교수님도 만나 뵙고
하니까 기분도 좋고 나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기계공학과로 진로를 정한 뒤에 관련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좀 교수님 직접 뵈서 이야기도 하고 재학생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매우 즐거웠습니다.